자, 상속과 상속세는 다르다. 네. 많은 분들이 상속 이야기를 하면, 상속세를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민법상의 규정이 있고, 세법상의, 상증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속세 요즘에, 여러 가지 또 개편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세금적인 측면이 아니고, 민법상의 규정, 상속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세법보다는, 상속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실무에서 느꼈던 부분들, 소비자분들이 놓치거나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을 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레시피 장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상속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원인은 이건 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전제를 깔리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기가 서로 간에 불편한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죽을 확률은 50%이지만 언젠가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따라서 상속은 무조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상속 플랜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오늘 좀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민법에 있는 여러분들이 민법 내용을 다 읽어보시는 것 자체가 좀 어렵겠지만 거기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엑기스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상속이란 민법에서 상속이란 사람이 그 재산의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입니다.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돈만 생각을 했는데 권리와 의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며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 상속 부분이 이제 민법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유언 상속이 있는데 유언 상속은 있다면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분의 우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언 상속도 뒤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법 규정. 아까 제가 세법은 일단은 좀 미루고 민법. 기본적으로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고. 자, 법조문 몇 조 이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상속의 개시 언제 일어나느냐? 피상속인. 이것도 실무에서 또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속인과 피상속인. 피상속인. 피 보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피를 받기 때문에 돌아가셨겠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자,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심정지를 얘기합니다. 민법상의 사망은 심정지고요. 우리가 뇌사 상태, 이런 거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사망에는 자연사망과 법률적 사망이 있습니다. 법률적 사망. 우리가 자연사망은 다 아시겠죠? 우리가 병사, 사고사, 이거는 이제 자연사망인데, 민법상에서는 법률적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종 선고에 따른 사망의 간주. 간주는 그렇게 본다라는 이야기겠죠. 법률 용어로. 실종 선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항공기, 선박, 그다음에 대형 화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신을 찾지 못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지겠죠. 그것도 사망으로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속분,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 법정 상속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자, 배우자 플러스 자녀. 밑으로 내려가겠죠, 1순위가.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없다. 그럼 배우자하고 부모가 되고 2순위인데, 어쨌든 헷갈리시니까 배우자, 자녀. 그럼 배우자 같은 경우는 50% 가산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서 실무,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를 접했었는데,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죠. 자, 그럼 자녀가 없으면 부모로 올라가겠죠. 2순위.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깜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전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배우자 혼자 남았죠.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댁 어른들하고 공동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밖에 딸랑 하나 없었는데 결국은 그 시부모님하고 이 아파트 지분에 대해서 협의를 보던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부모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거죠.
참 이거 머리 아픕니다. 이럴 때. 예, 법적인 부분이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부모 이렇게 되고 형제자매, 사촌이네, 반기, 힐족 이렇게 그냥 참고 예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 상속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까도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고 상속인은 돈을 받을 사람이겠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법원에 기여분을 인정받아, 비여분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여분이라는 걸 인정을 받을 경우에 돈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특별히 기여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를 뭐 자녀가 부양을 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양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뭐 자산 증식에 기여를 한다거나 어떤 몸이 편찮으셨을 때 간병 같은 걸로써 이게 하는 경우 이제 그렇게 되고요. 실무에서 보게 되면 이게 기여분 같은 경우 인정받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남편을 뭐 봉양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게 부부의 의무로 보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받기가 좀 어려운 거는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여분, 특별수익분 요 부분은 좀 뒤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예를 들어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물려줬을 경우에는 법으로서 최소한의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법으로 이제 아마 1977년인가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상집 같은 데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저도 상집을 상당히 많이 가는데 가면은 이런 얘기들이 간접적으로 뭐 나오죠. 그리고 발인이 끝나면 드라마틱한 이야기, 좋은 내용은 아닌데 형제들 간에 이 자산의 어떤 배분 문제에 있어서 서로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류분 뭐 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무리 뭐 한쪽으로 몰아줬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자녀겠죠.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요 조항 때문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속 위로 올라갔을 경우는 3분의 1이고요. 자,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어놨는데 작년에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의 승인과 포기. 이것도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분명히 이게 재산이 없기 때문에 뭐 나눠줄 게 없다. 유튜브에서도 저한테 댓글 다신 분들 많은데 자세히 보십시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약간 권리와 의무라고 제가 했죠. 그래서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세 가지를 택할 수가 있는데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 승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한정 승인이라든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돼버립니다. 이거 한번 돼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못 바꿀 수 있으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정 승인.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일정 범위 내에서 총 받은 거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빚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좀 변제가 할 것이 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된다 그러면 한정 승인을 먼저 상속 포기는 완전히 이제 포기하는 거니까 한정 승인을 걸어 놓으시면 되고 여기서 상속 포기 이거는 완전히 뭐 받지도 않고 채무를 그냥 포기하는데 완전히 권리와 의무를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상속 포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부채가 많아가지고 더 많아서 상속 포기를 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하면 내 대를 이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 상속 포기 다 걸어줘야 됩니다. 제가 상속 포기를 하면 그게 대를 이어서 연좌제식으로 개념이겠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어드바이스 하나 좀 드리면 이게 뭐 사업하시는 경우 뭐 고객분이셨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좀 잘못돼서 거의 상속 포기 단계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우리 종신보험 있죠. 사망보험금. 거기서 그 수익자 같은 경우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그 수익자는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그 고유의 그 수익자
재산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상 없습니다. 그 사망보험금 그걸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잘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보험계약을 뭐 지인들한테 뭐 들어주는 개념으로 돼 있다라고 제가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 관계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은 상속가에게 간주상속으로 이 사망보험금이 다 포함될 수도 있고 수익자 잘 조정을 해서 하게 되면 이거 완전 절세할 수도 있고 아까 상속 포기에서도 수익자가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험 결코 이제 쉽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여튼 참고하시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 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의 분할, 이제 재산을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언장이 있었다 그러면 유언장이 우선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없는 경우가 좀 많겠죠. 그래서 일단은 공동 상속인에게 공동 소유 재산이 되는데, 이게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실무에서 보기에는 거의 협의가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대로 해야겠죠.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이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가족 해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 가서 이게 또 가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참고로 아까 제가 기여분이라고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한 경우에 기여분 그 다음에 유류분이라는 게 있는데 사망 당시 재산에서 이게 빠졌네요. 여기서 기여분은 빼줍니다. 계산할 때.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유류분인데 사망 1년 전에 증여된 재산 그 다음에 상속분의 침해를 알면서 뭐 유증 관련된 것도 하고 요거는 기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 자 요게 핵심인데요. 기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보면은 또 증여하고 헷갈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증여 10년 전에 줬으면은 기간이 이제 다시 또 10년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채무액.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류분 계산할 때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속설계 기본 원칙. 첫 번째,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상속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피상속인이 저의 고객이겠죠. 피상속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게 적합한 방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이해관계인. 상속이 일어남으로써 거기에 상속인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분쟁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려면 유언장 작성이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제가 뒤에 유언장 작성 방법은 좀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집행자, 유언 집행자 등을 선임 분쟁의 최소화 법률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하시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상속 및 가업승계 대상의 정리 분배 계획 세부적으로 이거를 정리해서 어떻게 할 것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걸 하다 보면 비용이 코스트가 들 겁니다. 그래도 사전에 이거를 준비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승계 비용은 최소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분할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피상속인이 일궈놨던 아름다운 뭐 권리든 의무든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자산으로 확산돼서 사업이 확장되고 활성화되는 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민법 기준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많은 거를 다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조인들 같은 경우 변호사들 같은 경우 분들은 어떤 민법상의 기준에 대해서 당연히 전문가이시죠. 근데 상속 증여세 관련된 건 당연히 세무사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전문가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했을 때 뭐 감정평가사 뭐 등등 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자기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상속 설계에 대한 부분은 역시
예, 박프로가 또 컨트롤을 옆에서 해드리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상속하면 상속세가 똑같지가 않다. 다른 개념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다라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혼자만 듣지 마시고, 링크 거셔서 지인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